안녕하세요. 타임 찍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수상 소식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워드 수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풀마 코보도 마디키젤라, 좀 어려운 말인데 사우스 아프리카,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그 수상자라고 합니다. 품나 코보도 마디키젤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작가이면서 사회정의 운동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이 뭐였냐면 힐링 네이션, 국가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남아공화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종차별로 심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효과, 그걸 어떤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Truth and Reconciliation, 즉 화해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약자를 따가지고 TRC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르헤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파르, 즉 어파트라는 말이 이제 떼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헤이트 시기에 발생한 인권 침해, 거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종차별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어떤 용서, 화해 과정을 연구하고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A Human Being Died That Night, 그날 밤 어떤 한 인간이 죽었다. 어떤 이 책을 통해서 그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의 어떤 용서와 화해의 철학을 탐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용서와 화해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작가, 사회 정의 운동가인 이 품나 코보도 마디키젤라 씨의 수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1955년생이네요. 나이는 69세 이렇게 나와 있고, 아카데믹 워크, 즉 학문적 성과는요, 트라우매틱 메모리, 즉 그러니까 트라우마, 어떤 그런 상처 치료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포스트 컴플릭 레컨실레이션 엠퍼시, 공감해주고, 포기브니스,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사이코 어널리시스, 심리치료, 심리분석, 그러면서 어떤 그런 연구를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그걸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Long Night Journey into Day라고 해가지고 2000년도에 다큐멘터리 1시간 34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녀의 experience on South Africa의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화해와 진실과 화해의 그런 위원회의 그 경험이 되겠죠. 이런 경험이 이끌었다는 거죠. 리드. 뭘 이끌었냐면 Psychologist and Academic 이 마디키젤라 씨를 to the idea of 어떤 생각? Reparative quest입니다. 자, 원래 이제 리페어 하면 수리하다 이런 뜻인데, 이제 레퍼러티브 하면 이제 수리하는, 즉, 치유의 그런 퀘스트한 말은 탐구가 되겠죠. 탐구. 그러니까 어떤 치료, 탐구에 대한 생각으로 이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 심리학자를. 근데 이것은 which is different from, 이 치료 탐구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far reaching, 훨씬 멀리 갔다는 거죠. 무엇보다. forgiveness.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멀리 갔던 그런 이런 성찰이었다는 것이죠. 자, on June 4, 그래서 그 6월 4일 날 she was awarded, 그녀는 수상을 했다는 거죠. 수상태죠. 어떤 것을 1.3 million 템플턴 프라이즈입니다. 이것이 이제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기업가가 이 템플턴 상을 제작했는데 어떤 영적인 영성 또는 과학 분야, 철학 분야, 신학 분야 등, 그러니까 노벨상에서 없는 분야죠. 노벨상이 없는 분야의 어떤 영성, 신학, 철학, 인류의 어떤 정신적, 철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에서 빠진 어떤 그 영성, 신학, 이런 분야의 그 철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는데 1972년 영국의 투자자이자 자선가인 존 템플턴 경의 이름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래서 이 상은 어떤 종교적, 영적 이해를 확장하고
어떤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아주 유명한 수상자가 이제 제인 구달이라고 아시죠? 침팬지 연구했던 그 제인 구달 이분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을 줬다는 것이죠. 상금은 노벨상이 한 12억 정도, 12억이죠. 100만 달러면. 근데 이제 이 상은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research into how country heal after violence. 폭력 후에 어떻게 국가가 치료되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 forgiving.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uggest, 암시하죠. finality, 그러니까 final. 어떤 끝이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자, 그래서 there's an end point. 어떤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She says,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거기서 딱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many wound, 그러나 많은 상처와 losses, 상처와 잃어버린 거죠. 손해. 이런 것들은 endured, 오래 간다는 거죠. in violent era.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기간에서는 이런 상처들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들과 손해들이 irreparable. 자, reparable이란 말은 그 아까도 나왔듯이 그 repair의 이제 형용사인데 ir이 붙었으면은 반대의 접두사니까 repair, 치료가 안 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victim, neither victim nor perpetrator. perpetrator라는 것은 범인 또는 가해자. 폭력을 가해한 사람이라든지 victim, 희생자들은 can achieve such closure. 그런 결말, 끝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neither nor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요. 폭력에 의한 상처는 또 가해자들도 어떤 끝을 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용서라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he reparative quest 이러한 그 상처 치료 이런 탐구는 suggest this is a journey with 이것은 어떤 것을 여행하는 거냐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다음에 journey with someone who has wounded others죠. 다른 사람을 상처 준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또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 그 상처를 입은 사람과 어떻게 보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폭력이라든지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끝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구했던 내용들이 이제 공유가 되어지고 끝을 맺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남아공에서 이제 그 아파르하이트 그 기간 동안에 이 백인, 이 드콕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일종의 백정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아파르헤이트 인종 격리 정책의 반대 세력의 살해를 담당한 경찰 내 암살단을 이끌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숱한 흑인 활동가를 살해해서 프라임 이블, 최고 악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드콕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집권한 94년도에 체포된 그는 2년 뒤 살인과 납치, 고문 등을 10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이 212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복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인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해 명령을 내린 상관을 지목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가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로부터 범죄 행위의 상당 부분을 사면받았으며 수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다가 해가지고 이분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용서를 이제 구하고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아까 그날 밤 한 인간이 죽었다. 국내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차로 공항을 출발한 후 임시 거주지를 포함해 내가 자랐던 랑가 흑인 거주 지역이 고속도로로부터 길게 퍼져 나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중략. 흑인 거주민으로서 우리는 그저 명목상으로만 케이프타운 시민이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도시에 위치한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테이블산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 산이 흑인 거주 지역에서 바라다 보이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인종이 흑백 분리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그 남아공의 가장 유명한 케이프타운의 명소인 그 테이블 마운틴 그런 이 산을 가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보이기는 보이지만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 이런 그 다큐멘터리를 쓴 책이 바로 그날 밤 한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고, 자, 이런 책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템플턴 그 수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작가가. 일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인권과
또 치유의 역할을 했던 한 작가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이제 타임즈에 실렸기 때문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